안녕하세요. 얼마 전 아는 지인으로부터 국세청에서 갑자기 들이닥쳐서 세무조사가 실시되었다는 전화를 받게 됐는데요. 그의 첫 마디가 재수없게 왜 하필 내가 걸렸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고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조사 공무원들이 자료 요구를 제시하거든 최대한 협조를 하고 성실하게 조사를 잘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게 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조사를 받는 대상자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최근에 국세청 세무조사 염려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기에 이번 강의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국세청 조사관실에서 근무했던 경험들을 토대로 각 세목별 또는 조사 유형별로 비교적 상세히 알아보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을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유익하고 도움되는 정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먼저 국세청 세무조사란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국세청 세무조사의 절차와 종류, 과정 등을 차례대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란 것은 국민의 납세 의무 이행을 위해서 세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조세 채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사 공무원이 각 세법상의 질무조사권이나 질문검사권에 의해서 장부, 서류, 기타 물건 등을 검사, 조사, 확인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세무조사 종류는 일반조사, 조세범칙조사, 특별조사, 기획조사, 수시조사, 정기조사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는데요. 통상적으로 일반조사나 수시조사, 정기조사에서는 금융조사를 병행하지 않겠으나 특별조사나 조세범칙조사, 기획조사 등 세금 탈루 혐의가 명백하다거나 중대한 경우에는 금융조사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세무조사는 각 지방국세청이나 국세청 본청에서 실시를 하며 일반 조사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종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나누면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 수시조사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정기조사란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조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자면 통상 법인 같은 경우는 5년 전으로 한 번씩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유형의 조사가 정기조사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나머지는 다 비정기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조사란 소규모로 통상 관할 세무서에서 실시하는 조사가 되겠고요. 특별조사는 탈세 혐의가 명백하거나 탈루세액이 매우 큰 경우 지방청이나 본청 조사관실에서 대규모로 조사반을 편성을 해서 실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세범칙조사라는 게 있는데요. 조세범처벌법 위반 시에 검찰의 고발을 당해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조사가 조세범칙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탈세제보조사라는 게 있는데요. 세무조사와 관련을 해서 특히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국세청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탈세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제보자에게는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 포상금까지 지급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많은 탈세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업을 하는 경우 거래처와 분쟁 소지가 있다거나 직원이 퇴사를 후에 회사에 대한 불만으로서 내부 탈세 정보를 제보하기도 하고 불법 애완 거래를 하는 경우 또는 자금 세탁, 은닉자금, 체납자의 숨겨둔 은닉자금 등 또 여러분들 주변에도 얼마든지 소위 말하는 세파라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여러분들께서는 늘 직원 관리 또는 거래처 관리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울TV는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이 바뀔 때 신속하고 정확하며 알기 쉽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애정으로 구독, 좋아요 클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세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유튜브 상의 댓글이나 제 카톡 아이디로 문의를 주시게 되면 제가 최대한 성의껏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처음 시작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국세청 내부에서 사전 준비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조사 대상자의 신고서를 분석하거나 탈세 혐의 증거 수집 등 사전에 국세청 전산 자료 등을 활용해서 정밀 분석 작업을 합니다. 심지어 국세청 직원이 사전에 여러분들의 거래처 등의 동향을 파악해 본다거나 부동산 세무조사 시에는 현장 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사전 자료를 치밀하게 수집한 후에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세무조사가 시작이 된다면 자료나 답변 준비에 꼼꼼하게 만전을 기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세무조사 준비가 착수가 되면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세무조사는 조사 개시 10일 전까지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생략하고 불시에 조사를 진행을 해서 장부나 증빙 등을 영치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세무조사 시작은 조사 공무원이 현장 도착한 후에 공무원의 신분증을 납세자에게 제시를 하고 납세자 권리 현장 그리고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각종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하게 되겠고 이때는 조사를 위한 협조는 최대한 협조를 하시되 조사 공무원이 질문조사 또는 자료 제시 요구, 확인서 작성 등이 있을 때는 꼼꼼히 잘 판단을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나중에 그래야 불합리한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조사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담 의뢰 세무사를 입회를 시켜놓고 함께 조력을 받으면서 조사에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세무조사가 종결이 되게 되면 담당 공무원은 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상세히 설명을 하고 세무조사 결과 내용을 통지한 후에 최종적으로 과세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내부의 조사사무 처리 규정을 통해서 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기조사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해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을 통해서 성실도를 분석한 후에 객관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으며 수시조사의 경우에는 탈세 혐의가 명백하다거나 탈루 소득을 은닉, 증거인멸 가능성, 조세범칙 위반, 탈세 제보 등에 의해서 수시조사 대상자가 선정이 되겠고요. 최근에 전국 모든 지역에서 부동산 이상 급등으로 인해서 국세청에서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가 매우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의해서 투기 지역을 일괄 조사하는 기획조사가 있겠고요. 고소득자가 호화 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탈세를 했다거나 부동산 거래가액, 매매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상속 증여재산가액을 탈루시킨 경우, 소득이 없는 자가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예를 들자면 부녀자나 미성년자로서 소득이 없는데도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을 한다거나 고액의 예금, 채권, 주식, 과상화폐 등을 보유한 경우에는 자금 출처 조사를 진행을 해서 증여세를 추징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금융거래 추적 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법인이 불법자금을 유용을 해서 회사의 유용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 등도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각 세목별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 조사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서의 성실도를 분석을 해서 매출 누락이 있다거나 가공경비 책정 또는 동종 업종에 비해서 매출액이나 원가가 지나치게 과소한 경우 또는 비정상적인 가수금이나 가지급금이 과다한 경우, 법인카드와 비자금 불법 전용 혐의가 있는 경우, 소득세 조사의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의 신고 성실도를 분석을 해서 과세소득 탈루가 있다거나 종합합산 소득을 누락한 경우가 되겠고요. 부가세 조사의 경우에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남발했다거나 위장 가공 거래가 발견되는 경우 또는 간이 과세자, 현재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이 되겠는데요. 초과를 했는데도 일반 과세자로 전환을 하지 않고 있는 자, 간이과세 기준 변경은
2021년 7월 1일부터는 연매출 8천만 원 이하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세청 세무조사의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조사 같은 경우에는 조사 개시 10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사전 통지문을 안내하게 되겠고요. 특별조사나 조세범칙조사 같은 경우는 사전 통지문을 발송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증거인멸 우려시 사전 통지문 없이 불시에 세무조사를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긴장을 하지 마시고 차분하고 냉정한 자세를 취하며 미리 통보된 세무조사 사전 통지 안내문을 보시게 되면 조사 사유가 적시되어 있는데요. 조사 사유가 무엇인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파악을 한 후에 관련 증빙이나 미비점 등을 충분히 보완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또 의뢰하는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사 등 연락을 취해서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를 받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사 사전 통지문 안내를 받지 못하고 불시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사 등에 빨리 연락을 하셔서 조력을 받고 조사 공무원이 장부나 증빙 등을 영치하려고 할 때는 검찰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여부를 확인한 후에 영장이 없는 경우에는 굳이 조사 대상자 여러분들께서 세무공무원에게 임의 제시를 하지 않더라도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할 경우에 장부나 증빙, 물건 등을 영치를 하려고 할 때는 검찰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며 또한 납세자 역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자기 방어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굳이 임의 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국세청에서도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가 빈번하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는 대부분 금융거래 추적 조사와 자금 흐름을 확인하게 되는 조사가 진행이 되며 취득자금에 대해서는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입증 책임은 부동산 등의 취득자 등에게 있기 때문에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한 증여 추정 원칙에 의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실 것은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 공제를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 추가되는 금액은 증여세 신고를 한다거나 가족 간의 차용 거래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족 간의 차용 거래 시에는 반드시 차용계약서 원금, 이자, 지급일 등 증빙을 충분히 잘 갖춰놓고 원금과 이자는 반드시 빌린 사람의 소득으로 상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 간 돈 거래, 즉 차용 거래의 유의사항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 가족 간, 특히 부모 자녀 간의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이용해서 차용 거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국세청에서 가장 증여 의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가족 간 차용 거래와 가족 간 부동산 매매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호의 의심이 없이 완벽한 증명을 갖추고 실제 사실이 같아야 되겠습니다. 금전 소유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고요. 증여 시점 이전에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2, 3년 전에 증여가 이루어졌는데 뒤늦게 편법으로 증여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국세청의 의심을 받아서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법정 이자율 4.6%와 원금 상한을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겠고요. 부모는 이자 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자와 원금 상환은 반드시 자녀 소득으로 지급을 해야 되며 법정 이자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이가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상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기타 양도세, 증여세, 종부세, 종합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등 각종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계신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산울TV를 검색을 하셔서 각 세목별로 자세히 알기 쉽게 강의가 되어 있으므로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울이었습니다.